반갑습니다. 자, 이제 1단을 마치고 2단은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능 시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 이전에 내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의 실제론. 자,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가 이 개인들에게 A, B, C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제를 보게 되면 사회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제도나 사회 조직, 사회 집단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 유기체설, 사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작동하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반면에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본다면 개인에게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특별하게 다른 게 없죠. A, B, C, D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전제는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라는 것. 관심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초점을 두고 자율성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 추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고, 관련 이론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느냐?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한다. 즉 개인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 명목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1단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안정, 유지, 그 다음 구성원 전체 합의, 사회 통합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회화도. 그래서 사회화의 내용 자체가 사회의 안정, 유지, 구성원 합의된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관련 이론은 이제 디르켄과 파슨스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화를 본다면, 사회화는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도 마찬가지 지배계층을 위한,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한, 재생산을 위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알티세르가 사회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국가가 생산 수단이나 이데올로기를 소유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배 계급의 이념을 생산하고 유포하고 재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재생산해낸다라고 보는 쪽이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를 보게 되면,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 의미 이런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보는 쪽이죠. 쿨리라고 하는 사람과 미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제시하는 이론을 보게 되면, 거울 자아 이론 해가지고 이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즉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죠.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화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는 일반화된 타자. 어떻게 보면 상, 이제 교사상, 아버지상, 이런 엄마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반화된 타자의 모습을 쫓아가게 된다.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바람직한 모습에 위배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고 바람직한 모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쪽이 바로 미드가 주장하는 사회화의 일환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2022학년도 수학시험에서 6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인데 1번 기억은 갑의 아버지가 획득한 성취 지위다. 자, 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위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기속 지위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취 지위가 있는데, 자, 기속 지위라고 하는 것하고 성취 지위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지위, 이걸 바로 기속 지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위, 이것은 바로 성취 지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속 지위에는 또 다른 개념이 없느냐면 선택할 수 없는 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노인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기속 지위가 해당됩니다. 반면에 선택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성취지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예로 보게 되면 이제 기속지위는 아들, 딸 이런 개념은 선택할 수 없죠. 선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태어나는 지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노인 이런 것 같은 지위는 선택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엄마, 교사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있죠.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엄마가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위에 대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주의자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용어죠. 그래서 획득한 성취 지위가 아니다. 개인이 아버지가 노력해서 얻은 지위가 사회적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회사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을 매번 거절했다.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데 공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제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갑이 경험한 빈정되는 동료 갈등. 이제 그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단순 고민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갈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단순 고민은 그냥 이제 대립 이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역할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것도 대표적인 단순 고민이죠. 갈등하는 거 단순 갈등입니다. 반면에 역할 갈등은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서로 충돌이 생긴다든지 역할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하고 관계없으면 단순 고민이 되고 역할하고 관계돼서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역할 갈등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료와 갈등을 일으켰다. 동료와 대립하는 관계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은 미음이 되기 위한 갑의 얘기사회다. 소설가로 등단하고 시나리오 작가. 자, 소설가와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서 소설가로 반드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얘기사회라는 것은 이제 사회화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사회화, 그 다음 얘기사회화, 탈사회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회화라고 해서는 청소년기에 주로 청소년기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기초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그냥 사회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화. 반면 재사회는
어떤 사회나 또는 그 사회 제도나 구조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지위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 변화 이런 부분이 주어져서 뭔가 사회의 내용을 다르게 학습해야 될 경우, 성인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 사회의 내용을 제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사회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학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사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그러면 미리 영어 학원을 끊어서 다닌다. 이건 이제 얘기사회화가 되겠죠. 그럼 탈사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버리는 것. 이걸 이제 탈사회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탈북자의 경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자유, 경쟁, 민주 이런 개념이 학습이 새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걸 다 버리는 걸 탈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사회와 관계없죠. 그 다음에 비업은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심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됐죠. 이 다른 작품은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 아니고 그냥 감독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 뿐입니다. 역할을 수행한 것이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위, 기속주의, 성취지위, 선천적 선택할 수 없는, 성취지위는 후천적인 노력, 선택할 수 있는. 자, 역할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민, 갈등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역할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이제 역할 갈등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대립하는 이런 관계면, 단순 고민이면 우리가 그냥 고민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회와 청소년까지 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제사회는 사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주어지거나 지위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해야 될 경우 성인기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사회는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는 것들, 탈사회는 학습한 내용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탈사회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전체적인 한 중단으로 묶다 보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나오다가 사회의 지위, 역할 이런 개념이 같이 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연 이제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 실제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의 문제는 독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결론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회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분업의 원인이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까지는 보면은 이제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역접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은 사회 실제론에 해당됩니다. 사회는 개인에 외제하며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아까 좀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외제, 바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사회 구성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사회를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 사회 실제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줄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개인, 사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개인을 통해서만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회 실제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 명목론이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21학년도 6번 문제. 마찬가지 갑이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했을 때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 수준이 국가별 환경오염 정도를 결정함에 따라서 국민 각자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사회는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국가별 환경오염 정도는 사회 개별 구성의 생활을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국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환원되지 않는다. 사회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했을 때 그 더하기가 다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쪽은 이제 실존의 입장이죠. 그래서 을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을의 관점은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에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이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사회에 구조화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죠. 이건 내가 빨리 오고 싶어도 교통신호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바로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 이러면 사회 실제론이죠. 그렇죠? 실제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갑의 관점은 아니고 을의 관점입니다. 그다음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현상이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율적인 의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 명목론은 갑의 입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의 관점은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죠. 모두가 아니고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기본보다 앞선다. 이렇게 보는 쪽은 바로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갑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12번에 남았던 문제로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지위 역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마찬가지 밑에 갑은 기속 지위와 성취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자, 기속 지위와 갑은 유통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회사를 알아보던 중 영세한 부모님이 함께 일하고자 간 곳, 그럼 아들로서 고민에 빠졌다. 자, 이럴 때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하고 충돌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 입사해 신입 사원 연수를 받았다. 그 후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자신의 선택에 뿌듯해야 했다. 지금 글쎄요, 어떤 역할끼리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서로 2차적 사회 경험에서 각지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했다. 을은 자신의 연구 수치에 만족감을 느꼈었다. 동물보호 대상을 실험하고 요구 고문에 빠졌다. 동물 대상 실험, 보호단체.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끼리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호단체로서,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대상 실험을 시행하는 연구소의 역할이, 지위에 따른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다.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생겼다는 거죠.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계가, 자, 갑은 을과 달리 회사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 사회기관이 아니죠. 비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 신입사원 연수가 바로 여기서 얘기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은 갑과 같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을은 갑과 달리 감사장을 받았다. 맞죠? 그죠? 반면에 갑은 선택에 뿌듯해했다. 뿌듯해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역할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게 보상이나 이런 것이 따른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기왕에 이제 나왔으니까 역할은 우리가 이제 지위에 따르는 기대되는 행동이죠. 기대되는 아직 그러면 실제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동은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특수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특수한 모습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바로 감사장을 받았다. 행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감사장을 받았죠. 반면에 갑은 선택에 대해서 뿌듯해했다. 그럼 뿌듯해하는 것은 행동을 실제로 수행한 것은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리얼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회 명목론인지 사회 실제론인지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렇게 됐죠. 개인이 요구받으니까 이건 뭔가 압력이 행사되는 개인에게 행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실제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회는 개인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실제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역량은 구성된 능력을 합한 것과 같다. 이거는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줄 수단에 불과하다. 마찬가지 명목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3번 문제. 자, 선지부터 먼저 봅니다. 기억은 2차적 사회기관이자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자, 우리가 이제 공식적 사회기관, 이렇게 2차적 사회기관이라는 것은 성인기 이후에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1차적 사회기관은 대체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아주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 공식적 사회기관은 사회화가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반면에 이제 회사는 극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반면에 이제 사회는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2차적 사회기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 했을 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단순 고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상사에게 휴가에 대해서 말할 건지 말 건지, 이건 짜장면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역할 갈등 아니죠. 그러면 니은도 아니고 리얼. 부모님과 퇴직에 대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견 대립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마찬가지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은 비역과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디귿은 퇴직. 스스로 이제 퇴직할 건가를 결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행동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결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역, 소득을 올렸다. 소득을 올린 것은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소득은. 그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어떤 선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은 이영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보상이죠. 그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죠? 역할 행동을 잘 수행했으니까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옷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청소년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지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시기가 되면 무조건 청소년이 되는 거죠. 본인이 나 청소년 하기 싫어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기속지휘 중에 꼭 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지위도 기속지위지만 선택할 수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 노인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학년도 입법 문제. 기억은 또래 집단, 비공식적 사회학이 맞죠? 그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2차적 사회학이 아니죠. 1차적 사회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래 집단이라는 것이 대체로 4세부터 청소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성인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 2번이죠. 얘기사회가 해당되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색은. 그냥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D것. 여러 분야의 서적을 섭렵했다. 청소년기에 뭔가 하는 것은 제4회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4회화라는 것은 성인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 철학자들과 갈등. 철학자들과 갈등은 어떤 의견 대립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지위에 대한 역할, 긴장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역할 긴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이제 답은 5번이 될 텐데 미움에 대한 보상에 저술과 강연 활동으로 돼서 비업은 해당하나 존경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 학문 발전을 위해 크게 힘썼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외부, 보상이라서 외부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옷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상 외부에서, 제재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에 출제되었던 것으로서 보게 되면, 자, 먼저 선생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는 개인들로 하나에 설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자, 그러면 사회에 환원할 수 없으니까 실제론이죠. 그러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했다. 이건 사회의 명목론입니다. 그렇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초점 맞춰진 이런 의미죠. 경기 침체로 이래서 결혼시기를 놓친 경기 침체는 사회 구조, 사회 제도 뭐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뜻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보다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시하여 다른 개인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래서 사회의 명목론이죠. 개인이 선택해서 결혼을 한다, 미룬다 이 관계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 폭등으로 이러니까 나하고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죠. 개인 의지하고는. 그래서 사회의 실제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을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사회화에 대해서 수능 시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월 모의 평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